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씩 하셨나요? 커피? 예. 하루에 몇 잔씩 커피를 드시나요? 2잔? 1잔? 못 드시는 분도 있고, 나이를 많이 드시게 되면 커피를 못 마십니다. 왜 그렇죠? 잠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로스터리 카페 이런 데서 디카페인 원두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런 커피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걸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사정상 못 나눠준 게 있어요. 카페 적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내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걸 딱 봐서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잘 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니,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카페에서 손님은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손님은 피크 타임에 왔다가 또 손님이 안 올 때는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3시간 동안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카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카페는 오래 못 갈 거예요. 청소를 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실증을 잘 내지 않느냐? 카페는 6개월, 1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카페를 14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만 14년이 되는데 한 번도 외도하지 않고 14년 동안 카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돈이 잘 안 벌리거나 혹은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평소 주변 정리를 잘 하느냐? 예, 카페에 가서 저는 남의 카페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체크하느냐? 맛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청결 상태를 체크합니다. 들어가 보면 먼지, 지저분하고 이런 데 있다. 그러면 안 봐도 커피 맛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 방도 잘 못 치운다. 그런 분들은 카페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청결에 대한 이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들 손톱 한번 볼까요? 내 손톱이 지금 길다. 손 들어봐요. 손톱이 길다. 못 들겠죠? 손톱은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다. 이것도 안 된다. 음식을 하는 사람은 손톱, 매니큐어 이런 것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남의 말에 상처를 잘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손님들은 꼭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 사람 정도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 제 첫 매장에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뭐 하던 사람이냐고. 저 금융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의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왜 개도 안 먹습니까? 속이 다 타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느냐, 상처를.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손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직원을 내보낸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십 명 중에서 그 친구가 손님이랑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네이버에 그 내용이 올라와 있었어요. 손님하고 막 삿대져고 싸운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마라.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면 사장님이 되죠. 혹은 여기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혹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없어요? 카페 직원은 월급을 누가 주는 겁니까? 사장이 주는 겁니까? 손님이 주는 겁니다. 월급은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손님이 준다. 사장은 그거를 보관했다가 자기한테 주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손님이 있어야지 내 월급도 나오는 거다. 사장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커피,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맛있는 커피에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으로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 생두가 좋아야 됩니다. 원재료가 좋아야 돼요. 볶지 않은 콩이죠. 두 번째는 원두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추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출에만 신경 쓰죠? 왜냐면 좋은 원들을 받아다가 맛있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모든 세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마시는 사람의 기분과 태도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러면은 그 커피는 맛이 없어요. 또 하나는 직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다시 안 갑니다. 왜? 커피가 더 써져요. 그런 일이 있다. 그 다음에는 커피를 배우는 것에 내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제 커피를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작할 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커피는 쉽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바리스타 학원에서 한 달만 배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8개국을 여행했어요. 제가 공중파에 2012년도에 데뷔했는데 그게 뭐냐? 세계 테마기행이에요. 나중에 세계 테마기행 모로코 편에서 제 이름을 치면 나올 거예요. 왜 제가 세계 테마기행에 나왔냐면은 제가 오지 여행만 나온 58개국 했거든요. 왜 했느냐? 커피를 공부하기 위해서, 커피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저처럼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파는 것, 내가 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요. 그 시장을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내가 맨날 내 방식만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말에 잘 기울이느냐?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집이 있어요. 카페 가보면 손님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 이런 메뉴도 있으면 좋겠네. 아, 이 집은 왜 빵이 없어? 아, 여기에 뭐 유자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해요. 아, 그래. 유자차 넣어야 되겠다. 메뉴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커피집인지 무슨 무슨 찻집인지 무슨 건강 음식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구성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메뉴를 세팅하면 새로운 메뉴를 낼 때는 계절 메뉴 정도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메뉴판을 보면 어느 집 가면 그래 메뉴판이 계속 지저분해요. 메뉴에 뭐 테이프 같은 거로 붙여가지고 가격표도 테이프로 붙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거 바꾸는데 몇만 원 안 들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바꿀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그 카페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11번 의미 없고요. 쭉 보시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점수를 매겨서 90점 이상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카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카페 해야 됩니다. 저도 90점 간신히 넘어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 안에. 그래서 60점 미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카페를 하지 마라. 그냥 손님으로 남아라. 또 한 가지는 전체 분량 5번이 5개 이상 나오면은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도 왜냐면 그것 때문에 카페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를 못 참다든지 지겨운 거 못 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카페의 본질. 여러분 카페가 뭐 하는 공간입니까? 카페가 무슨 뜻이죠? 카페는 커피란 뜻이에요. 원래 에티오피아 카파 지방에서 7세기에 커피가 발견돼서 그 카파가 카페가 됐고 카페가 영어로 커피가 됐어요. 일본 말로는 고히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가베라고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다. 그럼 카페는 뭐 하는 것이냐? 자, 커피를 판매하거나 공간을 임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사를 해봤어요. 오픈 서베이에서 9월달에 조사를 했더니 전체 커피 시장에서 카페에서 손님들이 테이크아웃하는 투고하는 비율이 49.6. 그죠?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50.4%. 그러니까 거의 1대1로 테이크아웃점이나 그 다음에 자리가 있는 카페가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카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한다.
길목에 한다. 그런 데서는 투구하는 게 좋겠죠.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그런데 그런 데다가 내가 돈이 많다.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공간도 크게 하고 한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뒤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카페를 구성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예요. 산속에다 카페를 한다? 물론 산에 등산 왔다가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비 오는 날, 눈이 아주 많이 오는 날, 무지하게 더운 날, 그런 데 있을까요? 없지요. 그 다음에 자리가 중요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커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커피의 맛이 좋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공간이 어떠하냐?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느냐? 좀 널찍하느냐?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분위기. 특히 여성분들, 20, 30대 여성분들은 카페를 가더라도 어떤 힙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카페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지난달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저는 일본까지 커피 때문에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20개가 넘는 카페를 보고 오기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카페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국 여성 몇 분이서 저랑 동선이 비슷해요. 카페를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공간을 먼저,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맞는 충분한 커피,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걸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파스쿠치 하시는 분 있나요? 파스쿠치? 혹시? 없어요? 파스쿠치는 20년 동안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파스쿠치를 가보면 정말 연령대가 높습니다. 젊은 애들이 안 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전율도 안 좋고 손님의 수도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를 하고 싶어 해요. 왜 카페를 하고 싶어 하냐면 치킨집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삼겹살집도 있는데 카페를 하는 거는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내가 깔끔하고 쾌적해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 사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카페 하고 싶다고. 우리 삼겹살집 할까? 절대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그 기름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또 하나는 그 카페에는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야, 내가 하루에 커피 2잔 마시는데 내가 마셔도 그 커피 값은 나오겠다. 그죠? 하루에 2잔이면은 비싼 카페는 뭐 한 10,000원 될 거 아니에요? 5,000원씩 해서.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만 원. 그 둘이 마시면 60만 원. 우리 가족이 다 마시면 9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절대 망하겠죠.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페가 어때요? 쉼과 일이 공존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내가 사무실이 필요해. 근데 사무실을 쓰면 왠지 조금 그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1층 조금 자리가 위치가 안 좋은 곳에다가 사무실과 카페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일석이조다.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망했죠. 왜냐면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손님이 오고요. 그죠?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손님이 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손님에게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실제로는 일과 쉼이 공존하기 쉽지 않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진입장벽이 낮아요. 다 얘기합니다. 바리스타 학원에 가서 뭐 한 달만 배우면 돼.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한 5일만 교육 받으면 된다던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할 수는 없죠.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을 갖고 왔는데, 자,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인생 커피 있으세요? 인생 커피? 내 인생의 커피. 이 커피만큼은 내가 기가 막혔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커피라는 업을 15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인생 커피가 지금까지 3번 있었어요. 첫 번째 인생 커피는 1995년 2월 달에 마셨던 커피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마신
자판기 커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대를 하고 2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물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를 바꿔요. 원래 기독교인데 야, 불당에서는 초코파이를 2개 준대. 아, 그러냐? 그럼 다음 주에 불당 갑니다. 저쪽 갔더니 성당에서는 2개 플러스 뭐 떡도 준대요. 그럼 거기로 갑니다. 군대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자판기 커피를 마시게 됐냐면 조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군인이 훈련병이 자판기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를 100원짜리 동전 하나 넣고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막 이러다가 먹었거든요. 다 마시고 나면 이 밑에 설탕이 남습니다. 제가 이걸 찢어가지고 다 핥아먹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자판기 커피는 먹어본 일이 없다. 두 번째 인생 커피는 2005년도 10월달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마신 커피예요. 거기 베이스 캠프가 한 4,200m 되거든요. 거기서 마신 무슨 커피냐? 커피 믹스였어요. 그보다 맛있는 커피 믹스를 먹은 적이 없었다. 아까 제가 맛있는 커피에 4가지 조건 말씀드렸었죠? 마지막 분이 마지막 3번째 커피는 제 커피 선생님이기도 한데 2012년도 12월 달에 도쿄 긴자에 있는 카페 람브르라는 곳에서 마신 핸드드립 커피였어요. 저 커피 먹고 울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건 진정 이제 커피의 어떤 맛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도 인생 커피를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도 커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제일 큰 게 저한테 어떤 어려움이 크냐면 요즘은 직원이에요. 제가 이달 30일에 연남동에 새로운 브랜드로 카페를 하나 여는데 제 이름으로 된 카페 말고요. 이제 멋있는 카페를 열어요. 근데 지금 어려움이 뭐냐? 직원을 구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직원을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명찰도 맞추고 다 그랬어요. 명찰도 그냥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전날 다 하고 명찰까지 맞추고 우리는 이제 가운이 있거든요. 의사 가운처럼 그것까지 다 맞췄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끼리 싸워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생활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요?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나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어렵다. 또 하나는 향후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카페가 잘 되면 여러분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십견도 오고 고관절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파서 족저근막염도 생겨요. 제 아내도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다리 아프다고. 자기 하기 싫다고. 그래서 카페가 잘 되면 몸이 상하고 카페가 안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다 안 좋아. 그럼 중간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중간은 없어요. 또 하나는 이 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막 부유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막 어떻게 준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1년, 2년, 3년쯤 지나면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겨요. 뭐 제빙기도 고장나고 갑자기 에스프레소 머신이 문제 생겨서 거기도 몇백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나중에 카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면하는 문제는 세금이에요. 세금. 종합소득세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부가세예요. 부가세.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매달 돈을 적립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냅니까? 빌려서 내게 됩니다. 나중에. 부가세는 원래 10%지만 계산을 해보면 매입해서 공제받는 게 있기 때문에 약 6%가 나와요. 그럼 내가 이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달 부가세는 60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부가세를 1년에 2번 내거든요. 2번.
7월에 내고 1월에 냅니다. 그 다음에 1월에. 근데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봐줘요. 안 좋은 편의. 중간에 또 걷어갑니다. 예정고지라는 걸 해가지고 중간에 한 번 더 내게 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부가세를 5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또 내면 되겠구나 하는데 국가에서 10월 달에 하나 날라옵니다. 10월 초에 250만 원 내라고. 이걸 왜 내는 거야? 당신 1월 달에 500만 원 내는 게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미리 250만 원 걷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4번 내는 거예요. 부가세는 빌려서 내는 거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시장의 변화예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저가 커피예요. 저가 커피. 그죠? 한 3년 전부터 코로나 막 터지고 혹은 그때부터 그 가성비 좋은 저가 커피들,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그 이전에는 뭐 백다방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 시장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고급 브랜드 커피, 그 다음에 저가 브랜드 커피, 그죠? 프랜차이즈 커피. 중간에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특히 뭐 이디야 같은 그런 가격대의 커피들이 제일 고전하고 있어요. 애매해. 이거는 브랜드가 파워가 엄청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커피가 4,000원이다. 그러면 500원이나 1,000원 더 보태서 스타벅스나 뭐 할리스나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혹은 뭐 1,000원 더 보태서 뭐 블루보틀이나 뭐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현재 그런 카페 시장의 변화 때문에 개인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색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현재 카페 시장이 8.5조 정도 돼요. 이건 제가 업데이트한 거라서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추정한 거기 때문에. 밑에 이제 근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유로모니터라는 그 회사의 자료를 참고했는데, 흔히 말하는 고급 커피 시장 그런 데는 한 1.5조,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중저가형 카페 시장은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특히 7조 시장이 무지하게 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구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커피 시장은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집니다.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입되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죠? 노년의 인구가 늘어나죠. 그럼 노년이 되면 커피 안 마셔요, 여러분. 마시더라도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커피 시장은 더 커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인구수는 주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저가 커피 시장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향후 10년 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제 딸이 13살이에요. 그럼 걔가 7년만 있으면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걔가 어떤 커피를 마실까요? 여러분은 내년에 오픈을 해도 6년 후면은 제 딸이 커피를 마십니다. 여러분들 6년만 할 거예요? 내가 한 3년에서 권리금 받고 팔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사업으로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10년, 20년 그냥 내가 내일 하면서 좀 재밌게 이 일을 제 2의 인생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고급 커피 시장이 좀 커질 거다. 고급 커피 시장은 꼭 뭐 스페셜티 커피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전국의 커피 전문점 수,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국세통과의 포탈에서 긁어온 거예요. 9월달 자료, 최신 자료. 전국에 카페가 몇 개 있다? 커피 전문점 아시는 분? 몰라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96,650개다. 카페 수는 이제 줄게 될 겁니다. 자, 전국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나 봐볼까요? 자, 보십시오. 보시면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1,57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 밀도로 보면은 631명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도는 2128개밖에 없지만 인구 밀도로 따지면 317명 중에 하나 있어요. 제주도 카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도 가보세요. 카페 갈 날이 별로 없어요. 비 와서 못 가고 바람 불어서 못 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사람들 많이 안 오죠. 현지 사람들도 잘 안 돌아다닌다고요. 제주도가 잘 되는 카페가 거의 없어요. 제주도 카페 하겠다 이런 노만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제자가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크게 신문기사 난 걸 보고 제주도에서 무작정 달려왔어요, 저한테. 커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커피를 배우고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보는데 쉽지 않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은 얼마 있습니까? 17,377개. 인구 밀도 따지면 540개. 이 서울이라는 데가 되게 재밌는 데예요. 아까 몇 개 있었어요? 96,000개 있었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인 정도 되죠? 서울에 있는 카페가 딱 그거예요. 약 500명에서 520, 30명? 그 정도당 카페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서울에 구가 있는데 한 24개 있나요? 28개인가요? 그 중에서 가장 카페가 많은 동네가 어딜까요? 마포가 홍대, 연남동, 그 다음에 저쪽 공덕 이런 데 해가지고 신촌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가장 많다. 자, 보면은 같은 건물 1층인데 이렇게 카페가 3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디야, 컴포즈, 메가. 자, 여러분, 다른 음식점도 그렇지만은 특히 카페는요, 옆에 하나 생기면 무조건 내 매출은 줄어듭니다. n분의 1이에요. 내가 100잔 팔았어, 하루에. 근데 옆에 하나 생겼어. 그럼 갑자기 70잔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생겼어. 그럼 50잔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 됩니다. 저쪽에서 1,500원에 판대. 나는 3,000원이었어요. 안 와, 아무도.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내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진짜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 보면은 자리를 정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카페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열잖아요? 여러분 장사 잘 되잖아요? 또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무조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빈대 들어가 저기서 하면 되겠다, 빈대. 꼭 그건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럼 카페를 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자, 여의도 예를 들어볼까요? 여의도는 20일 장사합니다. 광화문도 약 20일 장사합니다. 왜 그렇죠? 주 5일 근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 일 날 쉬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 광화문은 스타벅스도 어디 쉬는 것 같은데.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아니죠. 2천만 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70만 원이나 딴 데에서 거기는 2천만 원이겠죠. 하지만 여의도랑 내가 다른 곳에서 하는 거랑 차이점은 뭐냐? 인건비는 여의도가 덜 들어요. 하지만 임차료는 더 들어요. 그 비용을 잘 체크해야 돼요. 인건비를 내가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건가? 아니면 임차료를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건가? 하지만 여의도는 다른 상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더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거를 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창업비용 다 알 거예요. 자, 보실까요? 개인 같은 경우는 20평 기준했을 때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요. 그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은 임차료, 보증금이죠? 임차료 보증금,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잘 지켜야 돼요. 보증금이 내가 1억이 있다. 난 1억을 카페를 할 거다. 그럼 보증금은 한 2천만 원 선에서 끝내야 돼요. 2천에서 2,500. 그죠? 혹은 맥시멈 3천이에요. 되게. 저건
뒤에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30%를 초과하면 안 돼요. 30에서 35. 그러면 3천만 원. 그 다음에 전기 배관공사 하는데 얼마? 5%니까 한 500만 원 들겠죠. 승합공사도 해야 되고 새롭게 뭐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의 기구류 한 2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어떤 데는 그래요. 1,000만 원에 다 세팅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비용을 더 써야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겨요. 1,500만 원이 왜 중요하냐면 3개월치 운영비입니다. 3개월치 운영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나는 오늘 벌어서 오늘 하겠다. 한 달치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장사 못합니다. 불안해서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3개월치는 준비해놔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본사 기준으로 한 거고 제가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뒤에 공개를 또 할게요. 딱 보면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낼게요. 맞히는 분이 없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다? 아니다? 프랜차이즈예요? 아니죠? 그런데 틀렸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어요. 스타벅스는 2021년 7월까지는 프랜차이즈였어요. 무슨 소리지? 프랜차이즈 아닌데? 프랜차이즈 두 가지가 있어요. 직영이 있고 가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0%의 지분을 과거에 갖고 있었고 이마트에서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1999년 7월 27일부터 2021년 7월 달까지. 그런데 이마트에서 17.5%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32.5%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얼마예요? 67.5%로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가 왜 아니게 됐냐? 스타벅스 코리아가 프랜차이즈 그거를 취소했어요. 등록했던 거를. 그래서 정보공개서에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자료를 치면 안 나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디야는 딱 보니까 6, 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주목할 거는 메가커피랑 컴포즈입니다. 무지하게 높죠? 그럼 개인도 저렇게 남느냐? 아닙니다. 본사만 저렇게 남는 거예요. 개인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매출이 여러분들 뒤에 좀 나올 거지만 20%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매출의 20%를 순이익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게 될까요? 내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일하고 카페에서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면 여러분 적당할까요? 저는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말고. 부부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슬슬 일하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만 만들면 그건 성공한 거로 봐요. 에이, 300만 원 갖다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매달 300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6, 7, 8 그때는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여름이고 아이스 음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11월부터 매출이 확 줄어듭니다. 언제까지? 2월까지. 4개월은 정말 죽음의 계절이 와요. 매출이 확 준다. 저는 평균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비용들은 임차료가 15%. 내가 매출이 1,000이다. 월 1,000이다. 그럼 15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비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용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매출 관리는 못 해요. 손님들이 그걸 해주는 거지. 근데 비용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잘해야 돼요. 15%다. 2천만 원 목표로 한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허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150만 원까지 인정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넘는다 매출이. 그럼 풀타임으로 한 사람을 쓰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발생하냐면 나중에는 직원보다 여러분이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카페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알바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부 재료가 25, 30%. 또 하나는 세금. 아까 얘기했죠. 왜 세금이 10%냐? 부가세가 6%고요.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때 약 한 4%쯤 됩니다. 내가 연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4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잊지 마야 되는 게 감가상각입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카페를 했어요. 보증금 빼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인테리어랑 기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5년을 내용연수를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월 한 80여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권리금으로 5천만 원 다 받을 건데요. 불가능해요. 0%예요. 0%. 0%입니다. 0%.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불가능하다. 내가 5천만 원을 해가지고 그 5천만 원을 다 가져간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잖아요. 이것까지 계산에 넣잖아요. 비용에. 그 사람은 100% 성공해요. 왜 성공하느냐? 전체 비용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나가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있고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은 150만 원을 저축하고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은 100만 원을 저축해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500만 원이 부자예요? 300만 원이 부자예요. 이유가 뭐냐? 소비 하방 경직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에. 한번 일단 높아진 소비 성향은 여간에서는 줄어들지 않아요. 절대로 소비 성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600만 원 되잖아요. 그 사람 400만 원 써요. 한 450만 원 써요. 저축을 그만큼 못한다고. 그런데 300만 원 벌었던 사람은 200만 원 저축할 거예요. 아마. 400만 원이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재테크는 나가는 거를 통제를 해야 된다. 들어오는 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매출이 여러분들이 한 1,200만 원, 이게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년이면 1억 4,400만 원인데요. 내가 평균적으로 매월 1,200만 원씩 매출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어느 달은 1,500만 원, 어느 달은 1,100만 원, 어느 달은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1억 4,400만 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억 5천이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순이익을 3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후가 안정된 거예요. 자, 은퇴 후에 두 사람의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서울에서 서울 경기권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손주한테 용돈을 주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350만 원이에요. 해외여행까지 내가 한번 1년에 한두 번 가겠다. 그럼 450만 원의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350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뭐 삼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부가 연금을 보통 100에서 150만 원 받아요. 합산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200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힘 많이 안 들이고. 그러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여러분 통장에 꽂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50만 원 정도 되는 구조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카페에서 이 구조를 만들어 놨다? 연금까지 더하면 여러분은 400에서 450 된다. 아름답죠?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커피 내 맘대로 먹어. 그죠? 그 다음에 가면 기분 좋아. 거기다 상가가 내 거야.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예요. 카페 하라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 그러면 개인 카페를 할 건가 프랜차이즈를 할 건가.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개인 카페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의 개성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짜여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카페는 내가 몇 시에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기호를 반영해서 메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는요, 안 돼요. 여기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아까 적성검사 있죠? 적성검사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개인 카페 하면 돼요. 근데 적성검사에서 점수가 좀 낮다? 그분들은 프랜차이즈 해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프랜차이즈라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간혹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인테리어를 자꾸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 카페 해도 바꾸게 됩니다. 내 카페만 좀 이상하거든. 그건 꼭 아니다. 그럼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인수하는 게 있어. 야, 저기 카페 뭐 괜찮은데 자리 났어. 아, 저거 인수할까? 에이, 그냥 새로 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인수하면 아무래도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손님들 있잖아. 거기 오는 손님들이 간판 안 바꾸면 손님이 기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절감돼. 카페를 만드느냐, 그 다음에 손님을 쌓느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아니 새로 카페를 하면 뭐가 좋냐? 새로 카페를 하면은 처음부터 이래요. 아, 정말 텅텅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뭘 채워. 전기 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집기 들어가고, 아, 손님 막 처음 받고, 와, 애정이 쌓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을 그렇게 맞는 재미가 있어요. 처음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아, 오픈하셨나 봐요.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 커피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안 와. 그 다음에 문제가 적죠. 왜냐면 다 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고장이나 누수나 이런 부분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인수를 하면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요. 아니, 멀쩡한 것 같아서 인수했더니 뭐 한 달 지났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뭐 물이 새고 스팀이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죠. 또 봤더니 바닥에 누수가 있네. 난리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 간이 사업자가 있고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출 기준이에요. 연매출, 그러니까 월 매출에서 400이 넘으면, 이상 되면은 일반이고요. 400이 넘지 않으면 간입니다. 자, 카페에서 400이 안 넘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월세가 한 40에서 60 돼야 돼요. 400이면. 그래 안 그래요? 아까 15% 연대했죠.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40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을 써요? 하루에 13만 원인데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다 일반으로 해야지. 그런데 일반으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거 200만 원이래. 근데 20만 원을 더 달래요. 이거 부가세 별도로 하시면 220이고요. 부가세 안 하시면 200만 원이에요. 생각이 잘 안 끊겠다는 거거든요. 간이로 해야 돼. 간이로 하면은 200만 원 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매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으로 가야 되고,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5월에 오픈했어요. 그러면 7월 25일 날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그럼 내가 2달 영업을 했잖아요. 5월, 6월 영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3천이 나왔는데 내가 처음에 집기랑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간 돈이 6,600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이상 차이 나죠. 그 부가세로 치면 한 3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이 300만 원을 국세청에서 내 통장에 꽂아줘요. 왜? 내가 미리 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로 하게 되면은 환급이 없다. 하지만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모를 때 다 포함은 돼요.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간이는. 근데 일반은 1월에 해야 되고 7월에 해야 되고 이렇게 2번을 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카페 성공의 핵심. 어떻게 하면 카페가 성공하느냐? 일단 위치가 좋아야 된다. 위치가 좋은 게 꼭 비싼 임차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엄청 좋은 데로 갔어. 근데 카페가 내 주변에 3개, 4개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돼요, 그게? 그냥 무조건 나눠 먹히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위치라는 거는 여러분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자, 우리가 신혼 때 집을 얻을 때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정말 제일 괜찮은 곳을 찾잖아요. 무지하게 돌아다녀요. 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발품을 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카페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있어? 12시 반 막 그때 가서 보는 사람 있어요? 야, 손님 많다고. 에?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때도 가보고 저녁 때도 가보고, 내가 만약 그 자리를 관심 있어 한다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그 근처의 카페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컨셉을 정해야 돼요. 내 스타일이 어떤 카페냐? 한 3, 40대 엄마들이 좋아하는 카페, 그런 카페는 어디가 좋아요? 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가 좋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런 카페를 20대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다가 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일관성. 맛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서비스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기분 나빠. 그러면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들어와요? 뭐 드릴까요? 표정 진짜. 우리 직원이 그래. 뭐 드릴까요? 무섭잖아요. 예,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예. 그 다음에 편하게 해줘요. 예, 고르신 말씀해 주세요. 예.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이제 시선을 달리하면서 메뉴판 보고 있을 때, 고르셨어요? 예, 그러면은 메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친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유, 머리 새로 하셨나 봐요.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그건 진짜 실패하는 거야. 나 머리 오늘 잘 안 된 것 같거든? 짜증난 상태에 있는데 머리 잘 됐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친하게 해도 안 된다. 불각은 불가원이에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야, 너무 아는 척 하지 마. 그래서 안 온 사람 많아. 이름 물어보지 말고, 직업 물어보지 말고, 어디 사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 왜 물어보니 그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차별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게 뭐냐? 친절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것도 다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커피가 나갔어. 주문을 잘못 받았는지 혹은 주문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손님이 이래.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주문하셨어요. 주문 보면 주문지 있잖아요. 그 키오스크는 괜찮아. 키오스크는 그분이 한 거니까. 근데 대면을 받았어요. 그럴 때 무조건 새로 해줘요. 무조건. 그러세요? 새로 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 그런 게 100명 중에 하루에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 손님이 됩니다. 단골 장사가 중요합니다. 단골 장사. 매출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건 단골밖에 없어요. 왜? 커피는요, 먹는 곳에서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희 카페는요, 매일 오는 손이 365일 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뭘 마시고 시럽을 한 번 하는지, 한 번 반 넣는지, 커피를 원샷 하는지, 투샷 하는지, 투샷 반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메뉴를 다 알고 있어요. 100명, 200명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분은 365일 매일 오거든요. 그런 데가 성공해요. 친절 얘기했죠? 불각은 불가원. 그러나 항상 웃자. 자, 끝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책에서 제가 이제 카페 스타터 북이라든지, 그죠? 커피의 본질이라든지, 뭐 커피집을 하시겠습니까? 라든지 그런 책들 읽으면은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거 혹은 그 유튜브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만 받아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한테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친절. 여러분 집이 커피가 다른 데보다 2점, 3점이 낮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친절도가 5점, 10점 높으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일관적이어야 돼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희 직장 상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대회 씨, 월급 왜 주는 것 같아? 월급이요? 예, 열심히 일하니까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하기 싫은 일을 해서 주는 거야. 네가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주는 거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회사에 돈을 받아야지. 마찬가지예요. 카페는 여러분이 돈을 받고 커피를 주는 거잖아요. 돈을 받기 때문에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배우는 게 뭐냐? 감자탕집에 가서도 친절, 삼겹살집에 가서도 친절, 그걸 봐요. 그럼 잘 되는 집은 100%예요. 100%. 아유, 어떠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었단 말이 옛날에 뭐냐면, 제가 금융회사에 있을 때 연봉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돈의 단위가 달랐어요. 다루는 단위가. 근데 3,000원짜리 커피 받으면서 굽신굽신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지 알죠?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내가 좀 팔아줘야지. 커피 한잔 하면서 3,000원 내면서, 아유, 내가 이 집 좀 팔아줘야지. 그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유, 사장님 때문에 제가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어머니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해. 그냥 웃어.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카페를 하든 삼겹살집을 하든 치킨집을 하든 100% 성공합니다. 앞에 것들 이제 다 있더라도 마지막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노후가 됐건 젊은이들의 앞날이 됐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